닷새 동안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 후보는 김한길 전 대표와 부인 최명길 씨를 지원군으로 내세웠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를 질타하고 징벌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나한테는 패거리 정치, 비선 실세가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국민께 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저 소개할 때보다 박수소리가 더 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김한길 전 대표 한 사람, 최명길 다시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새 대통령은 누구요? 안철수! 감사합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말했던 보수 괴멸론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김한길 전 대표 좀 독특한 논리로 공격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이해찬 전 대표, 문 후보 측의 이해찬 전 대표가 극우 보수 괴멸이라는 말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 표현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아니 보수 세력도 국민인데 그리고 보수 세력이 무슨 바퀴벌레도 아닌데 이렇게 괴멸을 하느냐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런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 보수층을 자극해서 일부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보수층들이 홍준표 후보 측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의도적인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극우 보수 괴멸이란 강력한 약간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보수층을 위기감을 심어서 결집을 시켜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보수층들이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그런데 선거 유세를 보면은 예전 연예인 유세단 자리를 가족들이 메우는 모양새인데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도 그런 모습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경쟁자인 유승민 후보의 딸과는 또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우선 안설희 씨의 유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장은 전혀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 앞에서 어떤 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서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유담 씨와 많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유담 씨는 이렇게 화장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그런 언론에서 딸 안설희 씨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설희 씨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어제 한 건대 앞에서 한 유세장에서 이제 김미경 교수와 함께 유세를 하고 있었고 김미경 교수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모습을 설희 씨가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용수철 같은 사람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튀어오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설희 씨가 갑자기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유세를 지켜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각종 논란들이 많았죠. 의혹들도 많이 제기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좀 감정이 북받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강병규 기자. 그런데 엄마 유세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다는 안설희 씨. 이번에는 아빠가 유세를 위해서 가출을 했다. 가출 유세에 나섰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가출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안설희 씨의 그런 수수한 모습처럼 안철수 후보도 이런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이죠. 오후 2시 반부터 동대구역부터 이제 유세 차량을 버리고 4박 5일 동안 그러니까 대선 기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걸어다니는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일명 뚜벅이 유세인데요. 예, 이런 모습을 지금 SNS에서 생중계를 좀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생중계 영상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생중계 영상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게 셀카를 찍자라는 그런 모습에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데 배낭도 메고 있네요. 예, 녹색 카라키에 이 배낭을 입고 이 친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뷰어가 지금 1000명, 보는 시청자가 이제 1000명인데 앞으로 좀 더 화제가 되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저런 대중교통 그리고 작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좀 더 접촉, 스킨십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게 유세 스타일도 참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운동화에 가방 하나 메고 이제 정말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면 또 홍준표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거점 유세만 6개를 잡아서 거점 유세라는 게 이제 유세 차량에 올라타서 다수 군중 앞에서 이제 연설하고 노래하고 이런 건데요. 이 후보마다 이런 유세 스타일도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그런데 오늘 유세에선 3번, 4번, 5번 중에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3번, 4번, 5번. 본인이 3번인데 4, 5번까지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뭘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번 선택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는 반으로 쪼개집니다. 앞으로 5년 내내 국민들이 반으로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5년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후진국으로 추락합니다.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결국 홍준표 후보가 얻으려고 하는 건 15% 정도 얻어서 본인이 야당 기득권 가지겠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1번, 2번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3번, 4번, 5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예, 이현수 기자. 네. 꼭 집어서 자기 안철수 후보 3번 찍어달라고 안 그러고 4번 유승민 후보, 5번 심상정까지 뽑아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네. 뭐예요? 좀 이 유세를 듣고 저희도 좀 다 의아했는데요. 우선 뭐 1번 문재인 후보와 2번 홍준표 후보를 한 번에 묶어서 이제 패권으로 분류하는 건 뭐 안철수 후보가 그 전에도 유세에서 했던 말이었는데 아니 3, 4, 5번 중에 한 명을 뽑아달라. 그리고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SNS상에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보수의 희망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유승민 후보를 찍어달라. 그리고 또 반대로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좋다는 분들은 심상정 후보를 찍어달라. 근데 자기를 뽑아달란 말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전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듣는 유권자들,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듣기에도 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자구도에서는 한 표만 이겨도 이긴 겁니다. 이현수 기자. 그렇죠? 적의 적이 뭡니까? 나의 적의 적은 뭘까요? 보통 전략을 짤 때 이제 적의 적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EJ 전략을 쓰는 건데요. 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표를 유승민 후보에게 돌리고 문재인 후보의 표를 심상정 후보에게 돌리고 그래서 중도표를 내가 갖겠다.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안철수 후보도 약간은 다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제가 국민의당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는 문재인 후보를 때린 건 맞다. 그런데 이제 좀 전략을 바꿔야겠다. 홍준표도 함께 좀 때려야겠다. 이러한 말을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 이제는 홍준표 후보에게도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거는 안철수 후보의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에서 권양숙 여사를 공격하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고 나섰죠, 오늘. 그렇죠. 지난달이죠. 그 문준용 씨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정보원에서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함께 특혜 채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권양숙 여사의 친척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실이 확인돼서 이를 정정한다. 일종의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약간은 좀 이렇게 창피한 꼴이 됐는데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특혜 채용 대상자가 권양숙 여사의 친척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하지만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잘못된 거는 바로바로 뭐 인정을 하고 정정을 하는 모습은 그나마 좀 보기 좋네요. 자, 강병규 기자, 다른 후보들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승민 후보 사면 초과에 직면했다 저희가 계속 보도를 했었는데 도리어 2030한테 위로를 받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유승민 후보는 이화여대 앞을 찾았습니다. 신촌거리를 찾았는데
유 후보에게 젊은 2030 유권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꼭 완주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후보도 이제 주먹을 꽉 쥐면서 완주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탈당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2030에게 좀 동정표를 얻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근데 네. 어제는 또 유세 현장에서 이순신 갑옷과 네. 장검까지 차고 나왔다는데 네. 어떤 장면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유승민 후보가 그 집단 탈당 사태가 있었던 날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 이순신 장군의 발언인데요. 어제 강남역 유세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팬클럽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13명이 아니라 실제 12명이 됐는데요. 한 명이 번복을 해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준비하면서 유 후보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팬클럽 관계자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의원님한테 좀 힘이 되고 회원들이만큼 또 의원님을 호응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갑옷은 그 의상 전문 대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갑옷하고 투구, 칼까지 저희들이 다 빌리게 된 거죠. 국민들이 그 마음을 끝까지 믿고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투표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십시오. 유승민 화이팅! 네, 강병규 기자, 유승민 후보는 궁지에 몰리니까 도리어 인기를 얻는 모양새인데 덕분에 또 가족들도 또 인기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전국 각지로 이 4명의 가족이 모두 이제 분산돼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는지 한번 직접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 훈동 씨는요, 신촌과 홍대 대학가를 갖고 유담 씨는 부산과 강남구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종로구 조계사를 어제 방문했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대구와 거제를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유담 씨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서면과 깡통시장을 다니면서 이런 유명세를 이용한 그런 유세를 홍보했던 것 같고요. 특히 유승민 후보의 그런 유세지가 되게 주목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 대구와 거제 이 돌파하기 힘든 지역을 본인이 직접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그 가족 얘기도 짚어보고 후원금 세도의 지지층 대 결집 이런 얘기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숨을 고르게 된 게 원내 교섭단체 지위도 네.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정운천 의원 덕분입니다. 정운천 의원 당시 덕분이다. 정운천 의원이 탈당을 보류하고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가 일어났을 때 13명이 탈당을 하면서 정운천 의원도 사흘 뒤에 탈당을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14명이다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13명 중에서 한 명이 번복을 했고 그리고 오늘 그 탈당하기로 했던 정운천 의원도 결국 남기로 결정을 하면서 의석수가 2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유승민 의원과 통화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 보수의 길을 꾸준히 가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탈당을 한 당사자들은 무소속으로 남더라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데 힘을 합쳤다는 대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선거가 끝난 후에 보수가 한번 크게 재편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때 한번 대이동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까지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하고는 노선이 다르지만은 저는 유승민 후보 같은 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왜? 대한민국의 그 막가파 수구보수 세력은 좀 역사의 뒤안길로 좀 이제 사라지고 진짜 따뜻하고 깨끗한 보수 정치 세력이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수적인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심상정 말고 우리 유승민 후보한테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심상정 찍어주시면 돼요. 맞죠? 아주 진보 후보가 보수 후보를 응원한다는 게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범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 위축되는 사퇴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를 지원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어떤 중도 보수 세력의 어떤 후보들이 난립을 할 경우에는 아주 선명한 진보색을 가지고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유리해서 혹 15%가 넘는 득표율을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선거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심상정 후보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 활력이 생긴 것만큼은 또 사실인 것 같은데요. 심상정 후보 셀카를 직접 들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그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화면이냐? 이쪽이 어디가 화면이냐? 그거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5월 9일 선거 당일날 아쉽게도 투표 못하시는 분들 4일, 5일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얼굴보다 좀 앞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래야. 자, 여러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 서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들, 호소하는 모습들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도 사전투표는 계속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